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최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타격하면서 김어준 총수를 고립시키려는 저들의 움직임이 대놓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TBS 방문 조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고요. 이에 김어준 총수는 특정 정치 세력이 날 퇴출시키려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죠. 이에 네티즌들은 김어준을 퇴출하기 전에 조중동 먼저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긴 대놓고 가짜뉴스의 편파보도뿐이던데 비겁한 언론 기레기들 김어준 한 명에 벌벌 긴다. 권력 없을 때도 저렇게 언론 탄압하는데 권력 잡으면 이명박근혜 투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김어준 총수 개인을 어떻게든 벼랑 끝으로 몰아가려는 저들의 속셈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김어준 총수도 언론인입니다. 언론 탄압이라는 게 지금 대놓고 일어나고 있는데 왜 김어준 총수 개인을 저렇게 타격하는지 언론에선 실제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죠.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건 김어준을 되살린 심폐소생이었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 온 이명박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도 있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이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실컷 도움을 받다가 지금은 모르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직접 언론 장악에 대해서 반격에 나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우원식 의원은 첫날부터 능숙하게 또다시 언론 장악인가, 오세훈 씨의 슬로건이었죠. 첫날부터 능숙하게 한다고 하더니 그걸 언론 장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 과거 정현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KBS를 감사한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매우 놀랍다. 게다가 우파단체도 가세해서 광고 불매, 버스방송 중단 요구, 고발, 출연하면 야당 의원도 낙선운동, 이런 걸 하겠다고 하죠. 아무리 김어준 개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방송국 진행자에 대해 국민의힘 그리고 관련 인사가 주도하는 단체, 감사원까지 차례차례 등장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오세훈이 취임한 직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이명박 정부 언론 장악 사태 때 기획되고 실행된 시나리오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죠. 김어준 죽이기에 명분과 구실을 찾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김어준 죽이기 그 본질은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한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다신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스물스물 기어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이에 김용민 의원도 TBS 김어준 퇴출 시도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른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 한마디에 명확한 근거와 절차도 없이 김어준 퇴출하겠다는 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앞서 우원식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김용민 의원 또한 오세훈도 서울시장 취임하자마자 이명박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똑같죠. 컨트롤 C, 컨트롤 V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저들은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고 권한 남용부터 다짜고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다음 대선까지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일보 부수 조작 사기 사건에 대해선 왜 말을 안 하냐는 거죠. 조선일보 부수 조작해서 국민 혈세 저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가져갔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선 왜 눈 감냐는 거죠. 다른 언론도.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아주 후한무치한 행태를 계속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김용민 의원은 불공정한 행태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언론 상업주의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뉴스공장은 시민 공익을 우선하는 유일한 시민 방송이기에 남아야 한다라고 소신 발언을 한 건데요. 한마디로 지금 언론에는 편집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고, 이 모든 건 재벌 언론과 언론 재벌이 여론시장을 독과점하고 다른 언론도 광고주 입맛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언론 상업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본 권력, 검찰 권력, 정치 권력 등 기득권에 편향돼 있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만 보더라도 코로나 방역, 이거 관련해서도 언론이 코로나 방역 실패했다고 난데없이 근거 없이 두들겨 팰 때 뉴스공장만은 해외 방역 사례를 비교해가며 정말 참된 언론의 모습을 보였죠. 게다가 지금은 포털 독점으로 여론시장의 독과점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인인 시민을 위한 방송, 팩트에 기반한 방송,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방송,
진실을 말하는 방송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것이고, 뉴스공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언론들이 언론상업주의에 너무 빠져있는 상황에 최대한 팩트체크를 하고 진실을 외치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언론과 노선이 달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애초에 다른 언론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는 걸 두고 뉴스공장을 갖다가 저렇게 정치 편향이라고 프레임 씌우는 것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 거고요. 저들이야말로 과거 괴벨스가 있듯이 언론을 장악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입까지 막으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건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역시나 조선이 조선했습니다.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는 추미애 김어준 방송 옹호, 진실 말하는 방송 하나라도 있어야, 이런 글을 쓰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손덕호 기자님? 본인들이 양심까지 팔고 부수 조작했던 언론사에서 뭐가 잘났다고 지금 저렇게 따옴표 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라고 내용을 적는 걸 보더라도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뿐입니다. 대놓고 객관적인 의무를 지녀야 할 언론사가 저런 식으로 편파적인 보도를 아주 대놓고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 와서 이놈은 어린 놈이 뻘개져가지고 편파적이야, 객관적인 눈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추미애 전 장관도 언급했듯이 애초에 다른 언론들 환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와가지고 정치 편향으로 몰아가고 기계적 중립을 타령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최민희 전 의원도 최근에 입장을 밝혔죠. 뉴스공장 청취율 압도적 1위, 1위 방송 흔들기 면 빠져 보입니다요. 야당과 언론의 목표는 전 방송의 친야 방송화인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뉴스공장 출연했던 정치인들, 이거 언론 탄압 아니냐, 대답 좀 해달라. 우원식 의원이 김어준 죽이기는 MB 방송장악과 흡사하다, 이렇게 본질을 다룬 거에 대해서 의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의원 또한 언론 자유지수 1위 국가와 김어준의 역설이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하락했던 언론 자유지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히 회복된 게 본질이고, 진짜와 가짜를 가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는 차고 넘칩니다. 비판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대놓고 맹목적 비난을 하는 기사들도 차고 넘치죠. 이 모든 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언론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야당은 모든 언론의 회기라를 주장하고 있고요. 독재 시절의 언론 통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김어준이 그렇게 두렵나는 겁니다. 9대1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10대0으로 만들겠다는 독서는 야당 스스로 망가지는 길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건 독재에 대한 향수다. 저들이야말로 독재 국가를 바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엄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다가 독재 타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단히 잘못된 거죠. 물론 그때그때 맞서고 대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협치 다 중요합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제가 무슨 뭐 분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선 협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일단 법적으로 단호한 대처를 하고, 이들이 가짜뉴스로 맹목적인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따박따박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은 결국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거다, 그런 순수한 생각만으로 저는 사회가 바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죠. 아무튼 야당이 한 언론인에 대한 색출에 혈안이 돼서 소탐대시라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저렇게 경고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상호 의원도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도 각종 종편방송에서 저희 쪽에 불리하거나 과도한 발언을 하는 진행자나 출연자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할 거고, 우상호 의원도 한 번도 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데 방송 관행 전체를 문제 삼는다면 몰라도 뉴곡만 가지고 집중하는 건 지나쳐 보인다 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참에 모든 방송사 한번 다 까봅시다. 뉴스공장만 저렇게 타격할 게 아니라 종편 본인들 얼마나 떳떳하게 해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조선일보 대놓고 부수 조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떳떳하게 관행을 타파해왔을지가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성희씨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죠. 열린공감TV에는 또 최근에 진중권 씨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 지금 조국 정경심 교수님 관련해서 검찰, 야당, 언론의 조작이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벌써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3일 전에 올라온 청원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당연히 20만을 돌파해야 되는 거고요.
최근 최성희 씨 야당 비례대표 출마 관련하여 일부 언론만 이를 보도하고 있고 이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하고 억울해서 청원을 올렸다는 거죠. 저들의 행태를 보더라도 이게 국기문란이 아니고 뭐냐? 그리고 SBS는 어떻게 압수수색 3일 전에 총장 직인 파일의 존재를 단독 보도했냐? 법무부가 급한 대로 감찰하고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사실이라면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죠. 그들부터 실무자까지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편을 들거나 동정하고 말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죠. 개인사보단 이런 일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런 세상이 분하고 억울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이렇게 청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김어준 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어준 개인을 치는 걸 넘어서 언론 탄압을 대놓고 하고 있는데 왜 언론에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대로 안 하는지, 마찬가지로 조국 정경심 교수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검찰, 언론, 야당 등 저들이 마음 먹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간략하게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